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웅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거특강 계속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거권 파트입니다. 선거권 파트가 문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247번 문제를 한번 보죠. 우리가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소선거구가 뭐냐면은 한 지역구에 한 명만 당선이 되는 거고, 다수대표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과반수가 나오지 못했어도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소선거구 가수대표제들을 시행하는데, 다수의 사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35%, 을이라는 사람이 30%,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25%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이 사람이 당선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우리가 의미가 없어지지만 이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3대1, 50%가 맞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2대1, 그 다음에 33과 3분의 1%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고요. 4번인데요. 자, 우리가 선거의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은 헌법재판소에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일도 아니고 30일 부분을 우리가 출제자께서 두 개나 틀린 부분을 주셨네요. 그래서 한 개만 골라도 어쨌든 틀린 지문이 되니까 24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48번을 한번 보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은 선거권을 제한을 당하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옛날에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것도 맞고요. 3번은 여러분들 명함 판례를 잘 보면 되는데, 명함인데 여러분들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도 명함교부를 한다.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례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다. 4번인데요. 우리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귀찮죠. 하지만 그 사람의 거소라든지 등록지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곳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에 한 번씩 치러지는데, 이런 것들이 귀찮지만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 판례이기 때문에 침해한다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49번 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이나 1번 거소신고 정도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거소신고도 안 돼 있대요. 그러면은 그 국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에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임기 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다. 2번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이 일단 틀렸는데요. 잘 보세요.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는 우리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역 농협은 사법인이다. 그랬을 때 공법인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속여야지 이 문장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제부터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 농협이 공법인적 특성이 많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헌법상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냐 이건데, 지역 농협은 사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대표가 공직자가 아니라서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우리가 선거법에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은 선거권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4번에 24조에 있어서 곧바로 정당할 수는 없고, 30조 2항에 따라서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만 저한이 정당할 수 있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250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 키워드를 한번 따보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순위의 후보자의 승계를 부인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대표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의석을 준 건데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뒷순의 국회의원한테는 우리가 승계를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승계를 부인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돼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죄송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인데 선거범으로서 여러분들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자, 3번.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헌법에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재산권이 제한이 돼요. 4번인데 여러분들 아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투표에 다수를 얻으면은 과반수를 받지 않아도 당선인으로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도 쓰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다. 네, 그러면 251번과 252번까지 할 거예요. 자, 251번, 1번은 되게 중요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 2번인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우리가 과거에는 19세로 돼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듯이 현재는 18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헌이라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바뀌었다. 그냥 바뀌었다는 것은 19세 미만인 사람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순간 멍 때려가지고 1번이 답이 되겠고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왜 답이 없지라고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3번 대통령이 여러분들 한미무역협정 FTA인데 요거를 체결하기 이전에 국민투표를 실시를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이 실행이 되려면 대통령이 부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가 아니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국민투표를 하자고 국민들이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왜? 대통령의 독점적인 재량권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 국민투표권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다. 만약에 하자고 하면은 구체화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4번은 참정권은 여러분들 자기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하다. 자기에게만 전속한다라는 권리를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합니다. 양도나 아니면 대리가 불가능한 기본권이다. 답은 1번인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헷갈려가지고 죄송하고요.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기억인데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냐 이건데 물론 우리가 18세 이상이니까 20세도 18세 이상이니까 선거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세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고 18세라고 해야지 조문을 물어봐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옛날에는 여러분들 25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었는데 25세에서 다시 18세 여러분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또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가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니은 지문도 어쨌든 간에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디귿인데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리을인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서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국무총리가 피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를 부분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거권 파트는 조금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이번 회차에서 한번 끊고 다음 회차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